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오늘은 커피가 땡기는 날인데요. 오늘은 커피 한잔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s One White Love Story입니다. 처음엔 알지 못해서 나를 보는 그대의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안타까웠는지 언제나 묻고 싶던 말 아주 조금 내 맘 알고 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지만 이제 나는데 그대도 나처럼 하루하루를 헤매였던 건 잠들 수 없이 너무 아파했었던 거지.
예, 노래 들었습니다. 에즈원이 부른 화이트 러브 스토리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그 드라마인가요? 거기에서 나왔던 노래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느 작가는요, 그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가끔씩 동해바다 그 강릉까지 차를 돌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좋게 한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나요? 예. 그 강릉 바닷가에 유명한 커피 전문점 있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운전하면서 가는 거죠. 다소 그 좀 즉흥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닌데, 물론 그 커피 한 잔 먹는다 하는 의미가 딱 커피 한 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지금이야 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커피 전문점에서 마케팅도 한몫을 해서 체인점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매니아층만 가는 그런 숨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커피 맛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입소문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강릉은 커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생겼죠. 대형점도 생기고, 그리고 작은 커피숍, 운치 있는 나름대로 특징을 가진 커피숍도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그 대형 커피 전문점이 여기저기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리도 참 잘 잡았더라고요. 가보니까 언젠가 제가 주말에 한번 갔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더군요. 그 다 서울서 온 사람들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대기표를 받고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카페로 입장할 정도, 그 정도입니다. 글쎄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카페도 대기표를 받습니다. 예, 아무튼 바다, 카페, 커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하러 떠나는 동해바다,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낭만주의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입니다. Cause you're my love forever. 매일 밤에 달콤한 낮은 속삭임, 부드러운 커피 향보다 더욱 진하게. Don't be afraid tonight. 졸린 눈 부벼 창문을 열면 기대 앉았던 바람 내 머리 만져 등 위에서 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 소비량이 300톤 이상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간 소비되는 소비량이 커피 250억 잔 이상. 와, 250억 잔이 자 연간에 팔린다고 합니다. 250억 이거 정말 맞는 데이터인가 모르겠어요. 250억 잔이 팔린다고요? 대형마트 매출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커피. 정말 대단합니다. 매경 헬스라는 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직장인의 생명수라고 부르죠. 커피. 통상 직장인에게는 커피는 살기 위해서 마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커피 소비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잔이나 커피를 마시십니까? 한 잔? 그 정도 아니면 한 두 잔 정도 마십니까? 저는 그 하루에 한 잔 정도인데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물로 좀 마시는데 한 잔 아니면 반 잔 정도 이 정도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나라 하루 커피 소비량이 하루에 2잔이랍니다. 하루에 1인당. 그리고 고소한 맛을 선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거의 한 5잔 이상 먹는다 하는 분도 한 2.8%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 소비량이 하루 1인당 2잔 정도 먹는 걸로 돼 있고 맛은 그 신맛이 있고 고소한 맛이 있고 여러 가지 좀 맛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선호하는 커피 맛이 고소한 맛이 한 56% 정도 고소한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다음에 얼주가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얼죽 하세요? 아니면 쪄죽 드세요? 쪄죽가 뭔지 아시죠? 쪄 죽어도 뜨거운 아메리카노. 저는 거의 그 뜨거운 거 마십니다. 아재들은 뭐 거의 뜨거운 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커피 온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선택을 하는데 얼죽아는 두 번째입니다. 2등. 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예요 하는 얼죽아는 2등을 차지를 했어요. 36.5%가 날씨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커피를 바꾼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34%가 얼죽아입니다. 대단합니다. 34%가 얼죽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분에 따라 선택한다가 한 15% 되는 것 같고 뜨거운 커피 마신다. 저죽도가 13.8%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네요. 야, 대단합니다. 아니, 야, 얼죽아 이렇게 많았었나요? 그리고 커피 가격 어떠세요? 커피 가격이 구내식당 그 식대보다 비싼 경우가 많죠. 커피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물어봤더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데서 나가서 커피 사 먹어 보면 4,500원? 그렇죠. 조금 그 전문점이나 대형점에 가보면 한 6,000원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6,000원, 뭐 많게는 7,000원까지. 7,000원 없나? 한번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사실은 비싸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물론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커피를 왜 마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뭐냐면 카페인 때문에요. 44%가 카페인 때문에 안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왜 안 마시십니까? 커피를 왜 안 마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맛없어서요. 20%나 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맛이 있어서 마시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커피가 맛없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때문에 안 마신다. 돈이 아깝다라는 의견도 14%나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커피 안 마시고 뭐 마십니까? 물어봤더니 녹차나 허브티 이걸 제일 많이 마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피로가 이른데요. 피곤하기 때문에 마시죠라고 대답을 했는데 재밌는 조사치가 있어요. 2등이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 이유 2위가 습관성이랍니다. 습관성. 그냥 마셔요 하는 거죠. 보면 요즘에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얘기 좀 하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커피인데 뭐 마시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입가심 정도.
다들 마시니까 따라 마신다 뭐 그런 거죠. 자,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윤일상의 노래로 듣습니다. 김대리의 하루입니다. 벌써 7시가 지나 씻어라 울고 있는 시계 그래 알아 나 일어난다 하루 시작이다 술은 아직 깨지 않고 어린 열렸다 닫혔다 속 쓰려도 우유 한 잔에 또 출근 매일 타는 만원 버스 오늘도 빈자리는 없네 재수 좋게 앉아간다 싶으면 할머니 탓이네 어린 피도 안 마른 놈 제 차를 몰고 가네 대체 뭘 하길래 저리도 잘 사나 대시를 켜고 매일 체크하고 전화 좀 하고 점심은 뭘 할지 고민해 미루던 일들의 상사의 짜증에 하루가 지나가네 나는 야돈도 백도 없고 버젓한 내 집 하나 없고 사돈 내 팔촌을 뒤져봐도 쓸데가 없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학교만 터지면 된다 그땐 이 회사 당장 때려친다 보란 듯 멋지게 사표를 뿌리마 자리에선 온몸을 던져 충성했네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대며 온갖 쇼다 했네 술과 땀에 쩔어버린 정말 한심했던 모습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지 나의 어린 상사 이게 또 날 심네 이대로는 정말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쥐꼬리 월급에 마누라 얼굴에 한 번만 더 잡는다 나는 야돈도 백도 없고 버젓한 내 집 하나 없고 사돈 내 팔촌을 뒤져봐도 쓸데가 없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학교만 터지면 된다 그땐 이 회사 당장 때려친다 이렇게 승질내고 싶고 나대로 살아보고 싶고 가끔은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있고 그래도 월급날은 오고 가끔 행복한 날도 있더라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더라 누군가 말했었지 내일이 되면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예, 노래 들었습니다. 김대리의 하루, 윤일상의 노래인데요. 아, 가사가 상당히 재밌네요. 직관적이고 재밌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만나는 사람끼리 흔히 하는 말로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게 인사였거든요. 식사 한번 합시다. 예, 이게 주고받는 인사의 그 주종을 이루었었죠.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식사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 조금 그 가까이 하고 싶다 하면 소주 한잔 하시죠. 뭐 이런 것도 대화가 됐었죠. 소주 한잔 하시죠. 이것도 대화가 됐는데 요즘에는 대세가 커피 한잔 합시다.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식사나 소주 이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카페가 정착할 때 남자들끼리 가서 카페 가서 얘기하는 모습은 초창기에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데가 이제 카페인 것 같은데 커피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가 보니까 커피가 없다 이런 상상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자리를 좀 찾게 되고 커피 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커피가 발생된 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7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 가지 발생 이론이 있습니다만 에티오피아에서 목동에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칼디라는 목동이죠. 그래서 칼디 커피 뭐 이런 상호명도 많이 있던데 그곳에서 최초로 발견돼 가지고 이 커피가 한 1300년 정도 역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보니까 커피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흥미있는 얘기 좀 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커피가 세례를 받은 이야기거든요. 커피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 알고 계십니까? 커피가 유럽에 이제 들어온 초기에 이슬람에서 건너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이슬람에서 왔으니까 이쪽 유럽 쪽에서는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상당히 셌었는데 한번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커피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커피 애호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원칙적인 사람,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금지시켜라 하는 그런 원칙론이 이제 팽배를 했었고, 아니다, 이 정도 됐으면 먹게 하자 하는 현실적인 그런 현실파가 좀 생겨났겠죠. 대립이 팽팽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교황한테 좀 판단 좀 내려주세요라고 탄원을 하는 거죠. 이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1605년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뭐라고 했냐면 커피는 이교도 이슬람의 음료니까 이건 사탄의 음료다. 사람들이 마시는 거를 금지해달라라는 탄원을 교회에서 교황청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우연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 뭐 이런 건데 그때 교황이 클레멘트 교황이었었다고 그래요. 클레멘트 8세 조사를 싹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교황 본인이 직접 내가 마셔보고서 판단을 해보겠다 해서 직접 커피를 마셔보고 나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교황이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이제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그런 커피 맛에 흠뻑 빠지게 되고요. 먹어보니까 커피가 우리 기독교하고 종교에 해악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권장을 해도 좋은 음료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게다가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슬람 애들만 마시냐? 야 그건 안 된다. 우리도 마셔라.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 커피가 이제는 기독교의 음료다라고 선포를 빵 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커피한테 세례를 주니까 커피 세례를 받고서 이제 커피 마시는 것이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숨에 유럽을 정복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백예린의 레스트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Waiting for going home feels like 1,000 hours. Going on the way home feels like 1,000 miles. Maybe wanna just get along and work, but it seems like it never works. I'ma get some bottles of beers on the way back home. I just wanna be free of the ground, up the wall, and I wanna be somewhere like no need to be clear, no need to be explaining. I just wanna rest. I wanna be somewhere like really fluffy couch, no need any words, no complaint, no watching.
네, 노래 들었습니다. 커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커피가 들어온 게 1895년도에 그 고종임금이 마셨다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돼 있죠.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을 가잖아요. 몸을 좀 피신을 했었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그 커피를 대접을 했었나 봅니다. 그때는 근데 커피라고 부르지 않고 서양에서 건너온 탕국이다 해가지고 양탕국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여보게 탕국 좀 내오너라. 아니 그거 말고 양탕국 말이다. 뭐 이랬을까요? 양탕국, 양배추 뭐 이런 뜻이죠. 양이. 그때 그 러시아 통역을 하는 사람이 김홍륙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김홍륙. 이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 함경도 쪽에 출신입니다. 함경도가 러시아하고 가까운 장소니까 러시아 연해주를 이제 들락날락 했었나 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러시아어를 그때 배웠겠죠. 천민 출신인데 머리가 비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홍육 이 사람이 대체 불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홍육 이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문고리가 되는 거죠. 독점을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김홍육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정을 악용해서 부정을 저질렀고 고종이 알게 되죠. 안 되겠다. 얘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친구를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김홍육이 선수를 쳐가지고 고종을 독살하려고 커피에 독약을 넣어서 시해를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치게 된 거죠. 그런데 고종이 안 먹고 옆에 있던 순종이 이 커피, 독약이 넣은 커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근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빨이 다 빠지는, 그래서 이가 다 없이 평생 고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고종이 정말 화가 났겠죠. 대노를 해서 김홍육을 처형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커피를 마시는 것은 매국노다 하는 그 정부의 방침이 또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커피를 마시면 매국노예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서울대 물리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이제 관제 데모를 열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캐치프레이즈가 커피를 마시는 것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해가지고 관제 데모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가 1960년대인데 국가 재정이 좀 없고 나라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외화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였었죠. 사실 일면에서는 좀 이해는 가지만 지금의 시각에서는 정말 우스운 얘기죠. 그때는 그 커피 그리고 양담배도 그렇게 못 피게 했었잖아요. 이것은 외화 낭비를 하는 거다. 나라의 국간을 비우게 하는 거다. 사치품이다. 이런 낙인을 찍었었죠. 그래서 커피 말고 인삼차 마셔라. 그리고 생강차 마셔라. 이렇게 유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냥 격세지감입니다. 자, 크러쉬의 나빠 듣겠습니다. 아무 말 안 했던 다 알고 있다건 괜찮은 척했던 다 드러나는 걸 뾰루퉁한 입술 차가운 네 말투에 왜 내 맘을 의심해 네가 제일 잘 알면서 미안하단 말에 입에 붙었어 yeah. 또 미안해 슬쩍 말을 꺼내보지만 눈치밥에 채한 넌 몸살 날라 그래 오늘은 이래저래 늦었어 yeah. 쓸데없이 핑계만으로 놓고선 yeah. 날 안아줘 my baby 바보 같은 넌 my head
받아주는 길은 괜히 단청을 피고 네 손 잡으려고 해도 나 좀 봐달라고 뗐어도 초라한 나에겐 온 세상이 너희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또 미안하단 말만 되뇌보지만 실망 가득한 표정에 발걸음을 더 느려져 네 마음 바득바득 끌고 놓고서 넌 어리광만 펴 진짜 이기적이야 날 안아줘 my baby 바보 같은 날 말해줘 나에게 넌 나빠 아파 내가 바빠서 네 맘을 바빠서 나빠 내가 나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커피에 관련된 노래가 상당히 많은데 유명한 노래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커피 칸탄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흐가 작곡한 성악곡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칸탄타 211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노래인데 이 커피 칸탄타가 18세기 초반에 작곡된 그런 작품인데 바흐가 작곡했다 그래요. 커피에 대한 찬양,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커피 칸탄타는요, 그 그리프스 베르트라는 카페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바흐한테 야 나를 위해서 한번 작곡을 한번 해줘. 그 노래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의뢰를 부탁한 거래요. 그래서 그리프스 베르트는 바흐한테 우리 카페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작품을 작곡해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천재적인 작곡가나 음악가가 있었고, 그다음 그를 지원하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재력가들이 있었죠. 이런 조합에 의해서 곡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죠? 당시에 그 라이프니치 카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적인 장소였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즐기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프스 베르트가 좀 분위기를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커피를 주제로 작품 하나 써달라 해서 나온 것이 커피 칸타타라는 노래입니다.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합창단으로 구성된 그런 작품입니다.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커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부분이에요. 커피를 마시면 기운이 솟고 마음이 들뜬다. 얼마나 맛과 향기가 좋나 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리아가 커피를 준비하는 방법, 그 과정, 커피를 타는 장면 뭐 이런 거 즐거움을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합창을 하면서 커피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함께 모여 커피를 즐길 때 행복함이 가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조수미의 목소리로 들어보는데 커피 칸타타 중에서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부분입니다. Der Kopf ist süß,
so schenkt mir Kaffee, ach, so schenkt mir Kaffee ein. Kaffee muss ich haben, und wenn jemand mich verloren, ach, so schenkt mir Kaffee ein, Kaffee, ach, so schenkt mir Kaffee, ach, so schenkt mir Kaffee ein. Wisch mit mir Kaffee ein 예, 커피 칸타타 노래 들었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그죠? 아, 좋습니다. 자,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서울의 그 한 유명한 병원에서 공개한 자료거든요. 거기를 보면 커피 먹으면 살 빠진다. 이게 대표적인 오해랍니다.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커피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커피가 체중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잘못된 속설이랍니다. 왜냐하면 커피 속에 그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식욕을 좀 억제를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니까 마치 체중을 그 막 쭉쭉쭉 늘리는데, 살을 찌는데 좀 방해되니까 그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커피에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 성분이 체중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학계에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커피의 카페인이 체중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체중 감소를 하려고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오르고요. 구토, 불안감, 불면증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커피 마시면 좀 기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설탕 안 먹고 아메리카노나 그런 걸 지속적으로 마시면 살 빠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관련이 없다고 그래요. 뭐 살 빠진다는 그런 그 논거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냥 기분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로리하고 지방 함량이 높은 커피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확 늘어난다고 그래요. 가급적 먹지 말라,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살 빼려면 이제 식단을 균형 잡히게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뭐 이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돌고 돌아도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커피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커피를 마신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였고요. 두 번째는요, 커피가 뜨거우면 좋냐 하는 겁니다. 뜨거워야 제맛이다. 저도 뜨거운 커피 잘 먹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가 나오면
뜨거운 커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엄청 뜨거워요, 그게. 근데 막 억지로 불어가면서 막 그 뜨거운 거를 마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커피를 뜨겁게 하느냐. 적당히 좀 온도를 해주면 안 되냐. 너무 뜨겁다, 처음에. 그런데 컴플레인이 많이 걸린대요. 커피의 온도를 낮추면 손님들이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커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온도를 설정해서 커피를 낸다라고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뜨거운 커피가 나오면 바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피를 가열 처리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퓨란이라는 물질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퓨란. 이게 바로 이제 발암성 물질이. 이제 퓨란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나오니까 뜨거운 커피를 식히지 않고 그냥 마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에 해롭죠. 자, 그렇다면 이 퓨란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기다렸다 먹으면 괜찮습니다. 고휘발성 물질이래요. 퓨란이. 휘발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커피 믹스 또는 원두 커피가 만들어지고 조제되고 나서 5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평균 60%에서 90%는 다 감소를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게 계속 남아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그 자리에서 뜨거운 거를 그냥 먹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를 갖고 마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커피에 대한 오해 알아봤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멜로망스의 동화입니다.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긴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이 그저 고마울 뿐이야.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우리가 나눈 시간 위에 그린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내 모습들 너도 몰랐었던 네 모습을 너에게 들려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서로의 마음속에 그려왔었던 우리라는 그림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지킬 수 있을 미래가 돼.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예, 노래 들었습니다. 멜로망스의 동화였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커피를 원래 평가를 할 때는요, 후각, 미각, 촉각 뭐 다 동원을 하는데 시각도 있겠죠, 그렇죠? 후각이라는 것은 그 커피를 볶을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관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온도에 따라 그 휘발성의 차이가 나는데 각각의 이제 볶는 방법에 따라서 향기가 이제 다 다르다고 그래요. 두 번째 미각인데 미각은 그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신맛, 뭐 약간 단맛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에 이제 맛을 느끼는 감각을 미각이라고 그러고 촉각은 입안의 촉감이거든요. 이 바디감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관능적인 평가입니다. 촉감을 느끼는 것이 혀, 그다음에 입안에 있는 말초신경으로 느끼는데 말초신경은요 그 점도의 커피 점도, 기름진 느낌 이걸 이제 느끼는데 바디감이라고도 하죠. 시각은 물론 이제 커피가 얼마나 커피 잔과 이제 그 색깔 뭐 이런 데에서 느끼는 감각이겠죠. 가장 맛있는 커피는 후각, 미각, 촉각, 시각 이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내가 내린 커피랍니다. 내가 내린 커피. 자, 오늘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nd me, we made a vow,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ou've been so unfadable. Now sadly I know why. Your heart is unobtainable, even though God knows